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재무제표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볼 수 있을지 정말 쉽게 인간의 언어로 영상을 만들어서 저를 비롯한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재무제표 영상을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의 모든 내용은 글로 다시 적어서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니까 혹시 글이 편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도대체 재무제표는 무엇이고 왜 주식 투자자들이 이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입니다.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프고 어렵죠. 하지만 여기까지 공부하고 들었던 내용들을 전부 지우고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들어볼 내용은 순대국밥집. 순대국밥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순대국밥집을 차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내 돈도 있어야 되고 내 돈만으로 좀 부족하다면은 은행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내 돈은 자본이라 그러고 빌린 돈, 부채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자세히 들어가고 정말 정확한 용어를 따지려면 훨씬 더 어렵죠. 훨씬 어렵고 복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내 돈은 자본, 빌린 돈은 부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돈들이죠. 이렇게 돈이 있어야 그 다음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죠. 돈을 전부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대국밥집을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재료도 사고 장비도 들여놓고 그리고 현금도 좀 어느 정도 준비해 두고 이렇게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이 가게를 꾸려놔야 되겠죠. 근데 이 가게를 꾸릴 때 필요한 돈은 그 앞에서 마련한 돈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총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전재산이죠. 전재산 한마디로.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순대국밥집을 차린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최종 목적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국밥을 팔고 이익을 보고 이게 바로 사업이죠. 국밥집 역시도 작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순대국밥집을 차리고 운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럼 뜬금없이 순대국밥집 얘기를 했냐면 이런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게 바로 표로 나타낸 게 재무제표입니다. 실제 장사를 내가 오늘 얼마 팔았어 이걸 계속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해서 준비했던 모든 돈인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내 국밥집의 전 재산인 자산과 항상 값이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자본이랑 부채랑 합치면 이 돈으로 요걸 다 산 거니까 중간에 돈을 새로 어디서 몰래 빌려왔다. 그럼 또 여기에 기록하고 여기에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돈이랑 실제 국밥집 재산이랑 같은지를 비교한 표를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고 부채라는 항목이 있고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자산과 같아야 되죠. 대차대조표를 볼 때 그걸 유의해서 보면 됩니다. 이후에 장사를 해서 생기는 손실과 이득이 있겠죠. 그 장사에 들어간 돈들, 그리고 장사로 벌어들인 돈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사업의 손실과 이득을 기록해 놓은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뭐 얼마 팔았다, 원재료값, 원가 얼마 들었다, 뭐 광고비 얼마 들었다, 그래서 나한테 총 남는 돈은 얼마다, 이 순이익은 얼마다, 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걸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럼 현금 흐름표는 왜 있어야 되냐? 바로 실제 이 국밥집에 현금이 얼마나 돌고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순대국밥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엄청 잘 돼요. 근데 먹고 가는 사람들마다 외상. 한 달 동안 외상으로만 장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외상도 매출이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뺀 원재료값을 뺀 이득이 나올 거고, 근데 실제 현금은 빵원입니다. 나한테 있는 돈은 빵원이에요. 오히려 재료만 나갔어요. 재료만 나가고 인건비만 나가고, 그래서 이 매출로 인한 현금이 빵입니다. 뭔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현금이 오히려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현금 흐름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에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실제 현금 흐름을 보면 완전 개차반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무리 잘 돼도 돈이 계속 안 들어오면 언젠간 망하겠죠. 예. 그런 회사는 또 투자를 하면 조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록하는 현금 흐름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할까요? 대박 주식을 찾기 위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선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몇 년 동안, 한 1년만 그런 거면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계속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가다가 망하겠다, 그 정도를 알아봐야 되는 게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를 말한다. 두 번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돈, 아까 자본과 부채라고 했죠. 이 돈과 그 돈으로 준비한 사업의 모든 재산, 이걸 자산이라고 했죠. 이 둘을 비교하면서 적어 놓은 게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죠. 재무상태표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의 손실과 이득을 적어 놓은 게 손익계산서이다. 네 번째,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기록하는 게 현금 흐름표이다. 다섯 번째, 망할 수 있는 회사를 재무제표로 걸러내자. 예, 이게 바로 오늘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틀린 내용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의 질문도 환영합니다. 왜냐면 그로 인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